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173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이든, 나경원, 안철수, 민노총, 민주당 이 제거하는 작업이 서로 다른 작업 같이 보이는데 컨트롤 타워는 하나다. 그리고 이제 중국군이 훈련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메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2월 17일부터 방송이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경고 2개가 누적돼가지고, 지금 일단 닫아놨습니다. 저희가 이 좌파들이 김대중 정권 때부터 어떻게 대한민국을 파괴했는지를 저희가 집요하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경고를 연달아 2개를 때렸는데 1년 10개월 전에 올린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때렸어요. 그러면 1년 10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뜬금없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 속이 보이는 거죠. 빤히 보이는 거죠. 언론 탄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018년 2월 달부터 이제 교보문고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이런 반중 집회를 했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고 있다.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하고 있다. 이게 다 그때는 JTBC가 나서가지고 이 가짜 뉴스다 하고 물타기 기사를 내보내고 했는데 이게 다 진짜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북한에게 국민의 돈으로 비트코인 세탁과 대북 송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어젠더 선점이 한 4, 5년 빨랐습니다. 한 5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구만.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2020년 5월 달에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혐의로 수원에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형사들이 와가지고 제 집에 자고 있는데 체포를 해갔습니다. 집에서도 안 채우는 수갑을 경찰청 그 주차장 앞마당에서 수갑을 채우더라고.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리고 이제 30시간 넘게 저기 유치장에 쳐놓고 구속영장 치고, 검사가 유치장에 자고 있는데 전화 가지고 각오해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거든. 어차피 정치 재판인데 한국의 반중 인사들 잡아넣으려고 수쓰는 거 뻔히 보이니까 그랬는데 1심에서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 원 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최후 변론에서 너거는 안 부끄럽나? 중국 공산당의 졸개가 돼가지고 법복 입고 그냥 좀비처럼 망치 두드리면 안 부끄럽나? 쪽팔린 줄 알아 이 새끼들하고. 내 그냥 가음 지르고 난장판을 쳤는데 2심에서는 그게 지금 2심 판사가 위헌 제청을 해가지고 헌재에다 올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미국 쪽에서 압력이 세게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2심 판사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위헌재청 그 판결문을 써가지고 헌재에다 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다고 제가 법조인들 아는 분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디론가부터 이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모르죠. 하나님이 압력을 넣겠지 자, 안철수 앞전에 우리가 나경원 그 제거 작업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트통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 트통 쪽에서 유럽 청소하고 일본 청소하고 미국 청소하고, 한국은 제일 나중에 격가지 치기 다 끝나고 나가지고 한국은 제일 마지막에 청소한다. 왜냐하면 중국을 청소하려면은 북한 접수해야 되고 하니까 한국이 제일 민감하니까 제일 나중에 청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 제가 수차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럽도 이제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고, 왜냐면 유럽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바티칸도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유럽에 그 딥스 애들
다 지금 부동산 폭락하니까 망하는 거지. 방산업체들 다 망했고 한국이 그 돈 다 빨아먹었지. 전쟁하면 자기들이 돈 먹을 줄 알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돈 먹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다 빨아먹으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줄도산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있으면 뒤에는 제가 미국 이야기 하겠지만은 일본에서는 누가 제거됐어요. 일본이 그 아베가 친미, 친중, 친러, 친북 그러면서 이 한국이 통일되는 거 막았잖아요. 그게 아베가 막은 거예요. 대만에서 돈 받아먹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베가 제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경원이 청소되고 나경원이 뒤에 누가 있어요? 여시제 뒤에 홍석현이가 원불교로 연결돼 있고 원불교 신자가 박지원이 김무성이 원불교는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원불교 그 총대장이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뒤에는 북한 중국이 있으니까는 그 제거를 한 거예요. 그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당대표 되면 어찌 돼요? 윤석열 탄핵된다고. 그리고 나경원 제끼니까 나경원 세력들이 누구한테 붙어? 이 안철수한테 붙는다고. 안철수를 지금 누가 밀어요? 언론이 밀죠. 언론 뒤에는 민원연, 민노총, 그 다음에 북한, 중국, 민주당 그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제거하려고 지금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 박차가 나가서 뭐 신당 창당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러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이제 제거가 되고요. 민주당은 김성태 대북 송금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문재인이 전부 미국에 끌려가게 될 거고 간터나무에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작년 초부터 이야기한 거 두 개가 그 2022년 말에서 2003년 그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중국에서 전염병 퍼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가지고 중국 완전 절단난다. 방송할 때마다 제가 노래 불렀죠. 기업들 다 줄도산한다. 그 현실되고 있고 저기 이재명이 문재인이 다 북한에 이제 미국에 끌려가게 돼 있다. 관타나모 끌려간다. 그 이야기 제가 방송할 때마다 노래 불렀는데 현실화되고 있죠.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민노총 민주당은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될 거고요. 여기 민노총 회원들, 민주당 당원들 명단은 인터폴이나 FBI에 공유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들 전부 다 몰수되고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냥 테러범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철수 제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요. 국민의힘 내에 친중 친북 세력도 제거 작업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 내에서 당 갈라지고 쪼개지고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뭐 신당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또 벌어질 거고 하여튼 아비규환 될 거예요. 민주당이 사라지면요 공천만 받으면은 자기들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럼 그 윤석열 윤심에 맞는 정치인들 꽂으려 할 거고. 그러면 저 친중 애들 다 제거하겠지. 그럼 친중 애들이 합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자, 남북한 통일전에 격까지 청소하는 거고. 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둔 신당이 아마 창당될 겁니다.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바이든 쪽에도 줄을 좀 댄 것 같은데 이제는 트통 쪽하고 이 줄이 다인 것 같아요. 트통도 바지 거꾸로 입었고 기시다도 바지 거꾸로 입었고 저기 윤도 바지 거꾸로 입었죠. 그게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자, 한국 내 친중 친북 세력 제거 방통위 과장 국장 구속되고 있고 전방위 사정되고 있고요. 말은 TV조선 종편심사 점수를 조작했다 이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거는데 이 언론 장악을 직접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글의 임원들이 민주당으로도 가고 방통위로도 가고 해가지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가자마자 그 다음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어제까지 파란 딱지였던 것들이 100% 노란 딱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계속 노란 딱지가 붙다가 그 광고가 퇴출됐어요. 뭐 그런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은 광고가 퇴출됐다.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많이 어렵네요. 자, 미국 내 친중 세력 제거. 바이든 아들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에서 돈 받은 게 다 폭로가 됐죠. 미국 언론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극비 문서를 유출한 것들을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바이든은 아마 체포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나가리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화이자 임원이 자기 남자 애인하고 영상을 찍은 게 뭐 대화하는 게 유출이 됐는데 코땡땡 이 바이러스 변이를 화땡땡 이 회사가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게 퍼져가지고 이게 트위터로 퍼져가지고 이게 뭐 3천만 명 이상 한 시간 반나절 만에 3천만 명 이상 봤어요. 지금 하면 뭐 1억 명 이상 봤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언론도 다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 등장으로 구글이 마음대로 삭제하는 빈도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트위터로 가니까 뭐 구글 유튜브 갖고 이 여론 조작하는 게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주가가 폭락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고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라는 걸 또 만들었대요. 이게 뭐 인공지능 뭐 오픈 베이스의 인공지능 뭐 검색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구글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구글 조회수 조작 이런 건 이제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언론 장악 탄압도 힘들어지게 될 거고 점점 그런 기조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 삼성, SK 공장도 유지 보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부품이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 SK도 중국 공장 버리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고 중국 내 반도체 수급이 힘들어지겠죠. 불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의 전자업체들 모두 폭망하는 거고 군사업체들 폭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방산업체들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이 미사일도요 뭐 6년에 한 번꼴로 어뢰도 그렇고 안에 반도체 칩 열고 갈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만들면 10년,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꼴로 안에 배터리 이런 거 다 갈아줘야 되고 센서 갈아줘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인공위성도 뭐 추락하겠죠. 인공위성도 뭐 저기 3, 4년에 한 번꼴로 이게 기존에 게 추락을 하니까는 또 저기 새로 쏘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새로 쏘아 올리는 게 안 되면은 기존에 게 추락하면은 GPS가 망하겠죠. GPS가 안 되면 뭐 미사일 쏠 수가 없죠. 미사일이 1000만 개 있어도 쓰레기다. 그래 보시면 되고 중공군 중국 내부 상황 알려드릴게요. 중공군 장성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이 대거 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끝발에 밀려가지고 장성들이 입원할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성들도 고위층인데 그보다 더 많은 고위층들이 이 북경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쓰러지는지 병원에 다 들어가니까 장성들이 들어갈 병원이 없어서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고 훈련 안 되고 밑에 병사도 죽어나가고 지금 60대도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60대도. 그러니까 중공군 훈련이 불가능하고 전염병 뭐 쿠데타 뭐 위험도 있고 하니까 아예 훈련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지난달에 한 1000만 명 정도 죽은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올해 연말까지 한 1억 명 사망 예측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한 4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1위가 지금 인도로 바뀌었고요. 그 지금 약 대신 펜타닐요 마약성 성분 진통제 펜타닐 요거 냄새만 맡아도 쓰러지고 사람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 펜타닐을 약 대신 속여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 부자들이 공금 들고 해외로 토끼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뭐 북경이 뭐
화장장으로 그냥 뭐 북경 전체가 뭐 그렇게 바뀌었고, 이게 지금 이 위험한 게 이 뭐냐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뭐 여러 번 청기 누설을 많이 했는데, 그 중국은요, 중국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중국 국민은요, 공산당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제도라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재산을 지키는 군대지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하늘에 약을 뿌리더니 뭐든지 해가지고 인구를 3억 명 미만으로 감축을 하면은 시진핑이가 영원히 집권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 중국도 이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무역을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한 3억 명 밑으로 내려가면 무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쇄국 정책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제가 그런 이야기 뭐 방송 중에 뭐 수차례 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약 뿌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무슨 약 뿌려가지고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걸리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 펜타닐 그냥 갖다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중국에도 뭐 의사들 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심 있는 의사들이 추적을 하면은 추적을 못 하게끔 중국 공산당이 틀어막는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사람이 너무 빨리 죽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상하거든. 왜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연간 한 2천에서 3천 명이 죽다가 갑자기 병이 사라지는,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질병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생긴다고. 그런 질병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다 국지적인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가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게 저기 사람이 치명률이 높으면은 감염률이 낮고, 감염률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아져야 정상인데,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추적을 하면은 공산당들이 추적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골 산골, 이 접촉이 없는 시골 산골에서도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예요. 두메 산골, 우리나라 같으면 저 강원도 어디 뭐 어디 저 전라도 어디 섬 이런데 외부하고 이 접촉이 없는 그런 데도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약 갖다 뿌린다는 이야기야.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냐면, 그 지금 동남아 쪽으로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가요. 관광이 되거든. 관광 받아준 데가 많이 가는데, 그럼 동남아도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동남아는 또 전염병이 창궐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왜 중국에서만 전염병이 창궐하냐고.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답이 없으니까 장난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이제 맞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메인 채널이 그냥 자꾸 차단되는 거죠. 자, 이게 뭐 저기 여기다가 또 내피셜이 가짜 뉴스니 그 댓글 다는 이 좀비들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 반박을 하실 것 같으면 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쭉 이 수집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반박하고 자시고도 없지, 뭐 중국에서 사람 죽고 나간다는데 뭘로 반박할 겁니까? 자, 북한 내부 상황은요, 북한 해커가 중국 은행을 해킹을 해가지고 20억 불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중국에서는 그 김정은이가 저기 가슴에 스탠스 박으로 2020년에 심양에 갔을 때 시진핑을 만났대요. 그 만나가지고 쌀 좀 주세요, 돈 많아 하니까, 야 이 새끼야, 그 돈이 네 돈이냐, 중국에서 훔쳐갔잖아, 그 훔쳐간 놈들 잡아와, 그때까지 쌀 안 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커 넘길 때까지 무역이 중단돼가지고 중국에서 이 뭐 기름이나 이거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하고 지금 뭐 무역하면서 뭐 포탄 주고 뭐 기름 받고 하는 그런 밀무역이 이제 뭐 형성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 도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미사일 자꾸 쏜다. 지금 작년에 북한이 또 대홍수가 나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평양도 배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영변 핵시설 등 뭐 지금 여기저기서 붕괴돼가지고 방사능 유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평양 24시 우리 저 강철원 선생이 하는 평양 24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심포의 잠수함 기지가 폭발해가지고 그 잠수함이 침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공작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일본 내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아날로그라 가지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망할 거라고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한국인들, 일본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많은 문명이 사라졌는데 일본도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군비를 2배로 증강을 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아니 안 그래도 경제 안 좋은데 세금 인상하면은 뭐 부자들, 기업들 전부 줄줄이 탈일본 하겠죠. 자, 그리고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도 부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한테 밀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국한테 밀리는 이유가 뭐 한류가 있어서 뭐 밀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2019년에 한국, 미국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때입니다.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미중 관세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뭐 저기 중남미,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중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갔다가 망한 나라들 있죠. 식민지 된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야 우리가 돈 대줄게. 그 대신에 이 건설은 한국이 한다. 이래 가지고 한미 이제 인프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을 쳐내려고 한국을 집어넣다 보니까는 일본도 같이 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에 자산 많은데 그 자산들이 부실화되니까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망했던 게 식민지가 많아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식민지에서 계속 폭동이 나고 하니까는 식민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산이 부실화되니까 이제 영국이 완전히 본토까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제 중국도 1대1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한 몇천 조를 뿌린 거 아닙니까? 근데 몇천 조가 지금 다 허공에 날아갔죠. 그러니까 지금 본토까지 부실해졌고, 그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 세계에 뭐 저기 자산을 많이 깔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부실화되면서 부실 여파가 일본으로 오니까는 일본이 지금 내수가 돈이 안 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디지털화 하든지 아니면 한국처럼 뭐 무기를 수출하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를 갉아먹으면서 사는데, 기존에 있는 게 원체 덩어리가 크니까는 아직까지 배가 고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거 이제 짤짤짤 갉아먹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커져버리면은 나중에는 한국한테 다 먹힌다는 거죠. 뭐 그 이야기를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환율이 1200원 하던 게 1500원이 되면은 한 300원 오르니까는 기업들이 앉아서, 수출 기업들이 야 우리가 뭐 300억 벌었니 3천억 벌었니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넉넉히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맞아가지고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200원 하던 게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지면서 회사가 존망의 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구조조정도 하고 끊임없이 해외 진출도 하고 끊임없이 뭐 신제품도 개발하고 하니까 일부 망하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IMF를 한 방 맞으면서 기업들이 그때 자발적으로 예방주사를 한 방 맞은 거죠. 그 당시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한 몇 년을 겪으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체질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야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 꾸물한 개구리에서 완전 강제로 글로벌 무대에 끌려 나가가지고 그냥 그 먹이 사냥터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 한국 코앞에 있는 먹기 좋은 먹잇감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100개가 있었는데 20개로 줄었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한 지금 56% 정도 됩니다. 이 60만 대군을 운영하는데 방산업체가 56%의 가동률이.
그러면 일본이 30만이니까 56%의 절반이면은 28% 그냥 30%가 안 된다는 거죠, 가동률이. 그러니까 중소업체들 뭐 대기업 마찬가지고 방산 안 하고 다 포기하고 나가버리니까 방산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해도 이게 모두 미국으로 가는 거지. 이 돈이 미제 무기 사는 데는 들어가는데 이 일본의 경제를 개발시키는 데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국은 거의 지금 무기 지금 전차, 자주포 이런 뭐 전차, 뭐 장갑차, 자주포, 뭐 차량 엔진, 전차 엔진을 막 1,500마리짜리 전차 엔진을 하고 파워팩을 만드니까 그 자주포, 뭐 장갑차 엔진을 전부 다 국산으로 바꿔요. 그러면 한국은 육군 무기는 이제 100% 국산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 이제 뭐 불과 한 2, 3년이면 그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전투기 엔진도 우리 이제 무인기 엔진, 미사일 엔진, 무인기 엔진까지는 한국이 독자적 개발하고 있고 전투기 엔진도 KF-21은 지금 한 이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전투기 엔진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실력이 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금 군함 엔진도 그렇고 이제 엔진만 만들면은 한국은 이제 뭐 미사일이고 뭐고 이제 100% 국내 국산화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군비 증강을 하면 할수록 국내 무기들의 이 생산 단가가 자꾸 떨어지고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이 수출 이 실적이 생기니까 판매 실적이 생기니까 해외 수출이 잘 되고 해외 수출이 잘 되면은 향후 30년에서 50년간 부품 수급을 해야 되니까 한국의 부품 업체들이 돈을 벌겠죠. 그리고 무기가 나가면 원전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산품이 나가고 하니까 한국은 군비 증강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어요. 근데 일본은 군비 증강을 하면 할수록 미제 무기를 사는 거니까 이 망하는 거죠. 그 세금 올리고 미국에 돈 갖다 바치고 망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이구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너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저기 하나 가져야지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 뭡니까 선물을 하나 던지는데 이게 속임수야. 무기 판매를 위해 가지고 미국이 그냥 속임수 하나 던지는 거고 이때까지 일본이 이런 식으로 미국에 돈 빨리고 기술 빨리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영국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영국이 지금 일본하고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한다고 하는데 일본의 전투기 생산 라인이 다 죽었습니다. 예. 영국은 당연히 없고 그 영국이 돈만 빨아먹고 기술 빨아먹고 그냥 일본이 어차피 망하는 나라니까 미국하고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야 기술 주고 뭐 전투기 개발하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해야지 너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너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게 소원이라며 오케이 너 군비 증강하고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도 갖고 원자력 잠수함도 갖고 오케이 너 6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지금 정신 못 차리게 막 일본 애들이 입이 째지는 거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기술 뺏기고 돈 뺏기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일본은 쓰고 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이 속된 말로 사기쳐가지고 돈 빨아먹는 게 그게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뭐 보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영국하고 일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하자 뭐 등등 이런 거면 사기치는 거예요. 일본한테 일본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거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뭐 20조 든다는데 아이 새빨간 거짓말. 그 미국도 이 수차례 이 개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조가 아니고 40조 뭐 60조 막 늘어나겠지. 그리고 이 한 대당 뭐 한 5천억 한다 쳐요. 전투기 한 대. 그러면 10대 사면 5조야. 100대 사면 50조야. 그럼 누가 사? 영국과 일본이 돈 있나요? 얘들이 100대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품 수출이 안 되니까는 이 안 되는 거야. 안 팔리는 거 그냥 만든다고 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겁니다. 불쌍해 일본. 하여튼 그 끝났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바이든, 나경원, 민노총, 김성태 제거 컨트롤 타워는 하나다. 뭐 한국 통일 준비하고 있다. 뭐 이 트통 쪽에서 작업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쭉 했는데요. 뭐 그냥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뭐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방송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